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물어왔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히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근원적인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 어쩌면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잠깐의 쾌락이나 사회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기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문득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삶의 의미라는 더 깊은 차원의 가치를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과거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던 전통적인 가치 체계나 종교적 믿음 혹은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각 개인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막막한 과제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실존적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즉각적인 쾌락에 탐닉하거나 대중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휩쓸리거나 혹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좇으며 그 공허함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더 깊은 좌절과 냉소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던 한 인물의 목소리가 유독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극한의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재산, 명예와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인간이 과연 어떤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단순한 생존 기록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미 추구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빅터 프랭클의 삶과 철학을 길잡이 삼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고독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우리 안에 잠재된 의미에 대한 갈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은 결코 안락한 서재에서 탄생한 관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비극, 즉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생지옥 속에서 그의 온몸으로 겪어낸 처절한 체험과 성찰의 산물이었습니다. 젊은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아내와 부모, 형제를 모두 수용소에서 잃고 자신 역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그는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은 듯한 그곳에서 프랭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강인함이나 건강 상태보다도 그 사람이 삶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가 생존 가능성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하며 살아남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급격히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 다시 만날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이 꼭 완성해야 할 학문적 과업이나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삶의 이유는 혹독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프랭클 자신 역시 수용소에 오기 전에 거의 완성했던 정신과 이론에 대한 원고를 되찾아 출판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재회를 간절히 염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프랭클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추구 의지나 아들러가 주장한 권력 추구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의미 추구 의지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쾌락을 얻거나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을 넘어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기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 의지는 인간에게 고유한 본능과도 같아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심리적 고통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 의지가 좌절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명명하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 만연한 많은 심리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프랭클에게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잔인함을 목격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존엄성과 위대함을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리 극한의 제약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자유와 의지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핵심 사상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랭클의 증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의미 의지를 발견하고 일깨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미 추구 의지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보았다면 이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 즉 실존적 공허는 그가 진단한 현대사회의 주요한 심리적 병리 현상이었습니다. 실존적 공허란 말 그대로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느끼는 깊은 공허함, 무의미함,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일시적으로 삶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며 삶 전체가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프랭클은 이 실존적 공허가 현대사회에 특히 만연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더 이상 동물들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본능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거 사회처럼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를 규정해주던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도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공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권태 또는 지루함입니다.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가 시들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냉소주의와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진지하게 몰입하거나 헌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깊은 무관심과 무감동 상태에 빠져 자기 자신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랭클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종종 외부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며 쾌락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술이나 약물, 쇼핑, 게임, 혹은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거나 권위적인 인물이나 집단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자신의 의지와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또한 성공이나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외적인 가치들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강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잊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도피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의미의 갈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체물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삶의 의미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가 반드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불안, 우울, 강박 등과 같은 신경증적 문제의 뿌리에 이 실존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감과 불안이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 의미를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의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삶에서 깊은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의 의지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허함을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라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의미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실존적 공허는 결코 영원한 상태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다시 써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공허라는 깊은 우물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빅터 프랭클은 그 구체적인 길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인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창조하고 과학자가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하며 장인이 정성을 다해 물건을 만들고 교육자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등은 모두 창조와 이를 통한 의미 실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조직에 기여하고 주부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며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의 고유한 기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한 시점과 상황 속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나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그는 의사로서 동료 수감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책임으로 여겼고 이는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나의 적성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 혹은 아무런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우리는 쉽게 소외되고 무기력해집니다. 프랭클은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일을 그만두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일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거나 혹은 그 일을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기 싫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 돈으로 가족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다거나 이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의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실현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내놓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창조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첫 번째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과 노력을 기다리는 세상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곳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바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 길은 프랭클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열립니다. 이는 첫 번째 길인 창조나 일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경험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수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길의 한 축은 바로 경험을 통한 의미 발견입니다. 장엄한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깊이 감동하거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다채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특히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용소 시절 그는 강제 노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서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위안과 함께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 진리, 선함과 같은 가치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위해 반드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 좋은 음악 한 곡,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경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섬세한 감수성, 그리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주어진 경험을 깊이 음미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길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사랑을 통한 의미 발견입니다. 프랭클은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유한 존재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온전히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즉,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존재에게 헌신하고 기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며 이 자기 초월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삶의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아내를 떠올리고 대화하며 그녀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이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 중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과의 정신적인 연결은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강했으며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인류 전체를 향한 자비심과 연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와의 진실하고 깊은 연결을 통해 나 자신을 확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경험입니다. 당신은 최근 언제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채워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깊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어진 경험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다른 존재와 연결될 때 당신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질병, 사고,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고통 등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빅터 프랭클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심오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이나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이 마지막 자유를 굳건히 지켜낸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인간성을 포기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굶주린 동료에게 나눠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용기, 존엄, 연민, 희생과 같은 가치를 선택하고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프랭클에게 있어 이러한 태도야말로 고통을 단순한 괴로움에서 의미 있는 인간적 성취로 승화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결심한다면 그의 고통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이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면 그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것이 곧 행복을 찾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며 쓰러져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하며 삶의 의미를 증명해 보일 것인가? 프랭클은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력, 즉 인간 정신의 저항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바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내면적 힘과 성숙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선택 안에 당신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삶의 의미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주요한 길, 즉 창조와 일을 통해 경험과 사랑을 통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의미는 이미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삶의 매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추상적이고 거창한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나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각 상황마다 고유하고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모방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이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나만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미는 본질적으로 자기 초월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즉,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 헌신하고 기여할 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이나 대의에 몰두함으로써 더욱 인간다워진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 실현이나 자아 성취를 강조하는 일부 심리학적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자기 실현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나는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를 찾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삶의 단계마다 그리고 마주하는 상황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창조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면 노년에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매 순간 새롭게 주어지는 의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응답하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기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향한 탐색의 과정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은 결국 책임과 믿는 삶과 동의어입니다. 프랭클은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따릅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해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답하는 과정이며 그 응답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고유한 재능과 경험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하고 그 답에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정일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